수성구부터 갈게요. 수성구는 워낙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또 대구의 강남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성구 하면 딱 특징이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군지. 범사 만삼의 대규모로 학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 수준 자체가 거의 전국 수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밀집도도 높고 수준도 높다. 네. 그거는 이제 지역 분석하시면서 많이 아실 거고 규모가 어느 정도냐. 경기도에 물론 서울을 포함해서요. 서울 수도권에 이제 학군지라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안양 학군지가 있습니다. 네. 평촌. 네. 거의 규모로 따지면 그 정도로 맞먹어요. 네. 그 정도가 맞먹는다면 이 지방에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고죠. 최고군요. 예. 대구 학군지 분들은 네. 서울 대치동 아니면은 자기 경쟁 상대로 안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지방에 부심이 있습니다. 예, 대치동 갈 거 아니면 범어동이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수성구의 특징은 첫째 학군, 두 번째가 이 달구벌대로로 이어지는 2호선 라인.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진짜 시세를 전수조사를 해보셔더라도 첫 번째 학군지가 가장 비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2호선 역세권 라인 따라서 범어 내거리에서 그렇죠. 달구벌대로 네. 2호선 라인. 그렇죠. 그 2호선 라인이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곳에 밀집되어서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구도심인 수성동이라든지 그다음 밑으로는 중동, 파동 쪽으로 이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지 이쪽은 좀 뺍니다. 네. 저희가 이쪽은 거리상이라든지 투자 가치로 조금 제한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성, 중동, 파동 이어지는 그 라인까지 많이 보시는데 사람들은 파동, 중동까지도 잘 안 봐요. 네. 네. 하지만 그냥 최근에 왜 보냐면 수성구에는 분양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관심 있는 지역의 분양권이 특히 범사 만삼에는 특히 범어 사동에는 분양권이 없어요.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은 있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분양권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범어 내거리 위주 혹은 만촌역, 남티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을 뭔가 좀 저렴하게 수성구에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수성동 그다음에 중동, 파동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데 저는 수성구에 진입한다라는 의미로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머리는 아니지만 네. 용의 꼬리까지는 들고 그렇죠. 가는 거네요. 꼬리에 허리 정도? 수성구로 네. 따지면 사실 꼬리입니다. 꼬리고 어떤 거는 꼬리 비닐이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거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게 들어가면 어차피 수성구라는 이 권역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또 함께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죠. 도시를 이제 선행하는 서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개포동이 옛날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다. 이랬던 동네인데 그래도 인강남이다 보니 지금은 그렇죠. 완전 넘사벽이 됐죠. 그렇죠. 그래 보면 이제 지금은 수성구에서 꼬리 들어가겠지만 네. 언젠가는 또 얘가 다른 동네보다 확 높아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금 분양권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이잖아요. 도심 재생이 대부분인데 단지가 모이다 보면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이제 생활 인프라를 이렇게 형성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마련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지역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단지가 분양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시더라도 여러 단지가 밀집돼서 분양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것들이 수성동이나 중동 이쪽에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 네. 전반적으로 수성구는 23년 올해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24년부터는 확 주는 그렇죠. 게 느껴지네요. 올해가 이제 많았던 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릴 때 중동, 파동,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급지라고 하는 곳이 아닌 약간 B급지, C급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유심히 A급지라고 하는 게 이제 범어 W, 범어 네거리에 있는 이제 앞으로의 국평 대장이 될 그 단지가 하나 이제 있다는 게 12월에 그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성구는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위험할 정도로 임대가나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입주는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쭉 봐놨는데 이건 연차별로 동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년에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게 갈색깔이 23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파동, 중동, 범어동도 있는데 범어동이 이제 아까 그 W 요게 단지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산동 약간 올해는 보면 수성구는 이렇게 좀 비선호되는 지역의 입주가 좀 많은 편이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범어 W를 입주장때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제2의 개포동처럼 될 수 있는 파동, 중동 이런 데 분양권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렇게 많다고 대부분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나 아실 이런 데 보면 이제 재개발 지역 물론 여기 부동산 지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 구역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분양권이 현재 분양된 그거랑 매칭시켜 보면
지금 여기에 분양이 몇 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뭐 구역들이 많다. 이러면 또 괜찮은 지역이 그렇죠. 될 거거든요. 지역이 바뀌게 되니까. 지역이 바뀔 거니까 미래에. 그래서 당장 내가 지금의 뭐 모습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도 좀 필요하다. 그게 좋은 똑똑한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단기 투자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곳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실거주로 좀 깔아앉아야 된다. 아니면 좀 내가 2바퀴가 아니라 3바퀴, 4바퀴, 5바퀴까지 생각한다 이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그런 지역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이었죠. 만촌 자이르네.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학군지로면 범사 만3이라고 했었는데 만3의 가장 이제 신축 단지가 오랜만에 분양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뭐 저기 이제 삼성 그리코아도 뭐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서는 가장 신축이었기 때문에 뭐 요것도 이제 미분양이 있었지만은 뭐 모델하우스 박살내고 뭐 이런 거 이제 사건의 이제 주범인 단지였죠. 1월 달에 만촌 자이르네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달은 이렇게 많습니다. 2, 4, 6에 8에 10, 10 한 4, 5개 정도 되네요. 보면 뭐 만촌동, 범어동, 그 다음에 없죠. 범어동. 이렇게 없네요, 주요 입지가 만촌동, 범어동인데 이렇게 막 몇 개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파동, 중동, 수성동, 시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된다. 근데 요 중에서도 아무래도 입지가 나눠지니까 금액도 나눠집니다. 솔직히 범어동은 그냥 10억이 넘어갑니다. 범어 붙이면 10억 넘어가고요. 만촌 붙여도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성동, 중동 이렇게 가면 이제 한 7억대 분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6억에서 7억대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면 뭐 다들 단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24년 이렇게 24년 하면 이제 몇 개 단지 안 되죠? 4개, 6개, 7개 단지입니다. 자, 24년 내년에도 보면 만촌 이렇게 3개가 있죠? 요게 다 이제 만촌역 주상복합 라인들이거든요. 이게 24년에 한꺼번에 이제 입주가 됩니다. 보면 이제 뭐 7월, 9월, 12월 뭐 듬성듬성 한다고 했지만은 입주 기간이 쭉 연결될 겁니다. 요런 게 이제 8억대. 자,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이 수성, 파동 뭐 요런 지역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분양한 26년 2월입니다. 범어자이. 너무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조금 센 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요것도 또 뭐 9억 이상 이렇게 분양했으니까 사실은 입지로 따지면 그런 입지의 맞죠. 가격대가 맞는데 권역별 그냥 그 지역은 좋아요. 근데 분양한 그 단지의 입지가 조금 빠집니다. 약간 안쪽 블럭이기 때문에 대로변도 아니고 그래서 세대수도 보면 뭐 451세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근데 뭐 대구에서는 이게 작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400세대, 500세대가 범어 사동 가면요 다 400세대, 300세대, 뭐 80세대도 있고 막 그리고 44세대도 있네요. 그거는 이제 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범어자이가 조금 아쉬운 거는 입지 그 권역은 지역은 좋으나 이제 입지가 조금 빠진다. 그 내에서 바로 옆에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아쉽죠. 그래서 요 동네는 차후에 뭐 5년, 10년 요렇게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MBC 주상복합도 이제 분양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로 지을 거고 그 라인 따라서 이제 벤처밸리 내거리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현재는 범어 내거리가 굉장히 지금은 A급 지역으로 수성구에서는 뭐 인식이 되지만은 향후에 뭔가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학원가가 있으니. 바뀌진 않을 건데 그나마 등급 자체가 이제 뭔가 비슷해지는 느낌. 팍 올라갈 수 있죠. 팍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뭐 법원 이전 호재라든지 그 라인으로 해서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로서 많이 변화가 일어날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대구의 확장성도 이렇게 범어동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어자이의 입지는 사실 약간 현재로서는 사람들은 계륵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더 났었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 입지에 얼마나 많은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비싸지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 사실 먼저 분양한 단지가 어떻게 보면 장땡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입지로만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장점이 2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또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상향이 되면서 도시 자체가 좀 발전할 거고 이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또 나와 있고 뉴스로도 밀고 있는 사업이죠. 그다음 하나 더 이제 요새 순살자이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순살자이가 아예 사건이 터져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좀 슬프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네. 보상이라도 받으니. 네. 근데 최근에 입주한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 이후에 입주하는 자이는 이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튼튼한 아파트가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 뒤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체크리스트도 강화되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네. 자, 아까 우리 여기 신호정빈 TV님이 뭐 범어자이 미분양 완판 소문이라는데 일단은 범어자이가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할인 분양하면 굉장히 뭔가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자이르네, 만촌 자이르네가 할인 분양을 안 했었어요. 그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근데 자이르네가 할인 분양을 하고 굉장히 소진이 빨리 됐어요. 범어자이도 마찬가지로 5% 계약금 요런 이제 하고 일부 단지에서도 또 페이백식으로 일부 계약금을 돌려주는 뭐 그런 제도가 지금 범어자이가 계약금이 5%였어요? 네. 와 대박이네. 네. 그때 왜 내가 안 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소진이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부산도 지금은 미분양 났던 것들 지금 계약금 5%째 하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좋은 단지들, 로얄 혹은 고층, 그다음에 좋은 동들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못난이들은 지금 시간을 좀 가지고 해소되겠지만은 외국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우암 2구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판 아니겠습니까? 고분양가다 저거 미쳤다 저거는 입주 때까지 절대로 완판 안 된다 하던 게 주변에서 고분양을 때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싸게 보이니까 계륵이 그냥 이제 알을 부화하고 날아갈 정도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범어자이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 분양권은 그냥 돈 주고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아시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뭐 대략적으로 오늘은 저희가 무료 유튜브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실전 투자 임장이 잡혀 있습니다. 네. 벌써 뭐 저희가 올해 몇십 분 했는 것 같은데. 네. 자, 범어 내거리 이쪽이 굉장히 노른자. 네, 노른자입니다. 물론 역세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공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선택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가 그러면 먼저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물론 하공가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은 많이 선호된다. 그래서 시세도 사실은 하공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높은 시세가도 쳐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범어 사동의 하공가에는 신축 분양이 문제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 상태는 없고요. 제일 가장 뭐 유심히 봐야 될 게 범어 W입니다. 그럼요. 23년 12월에 이게 뭐 지역주택 조합으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뭐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네, 일반 분양이 많았다는 거. 네. 그래서 W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이제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고분양가가 쳐준 단지들이 26년도 입주하는 그런 분양 단지들이 분양을 안 했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9억대가 굉장히 비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1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와, 싸네요. 싸다. 이 입지에 9억이면 싸다. 왜? 얘도 9억이었는데. 평당가 봐도 범어자이가 2,600이고 W가 2,100이니까 그렇죠. 더 좋은 입지네. 그래서 지금 호가로는 얘는 1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좋은 동은 뭐 12억 뭐 이렇게도 가고 뭐 13, 뭐 엄청나게 네이버 매물로 호가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 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봤을 때는 저층에 뭐 일반 물건이 같은데 그게 한 9억 8천인가 10억 안 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저층이긴 하지만은 뭐 이 일대가 조망권을 뭐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부산이나 다른 지역처럼. 그러면 뭐 저층이라도 이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현금이 좀 많이 든다는데 조금 왜냐면 이제 조합원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되돌려서 2011년 뭐 6년에서 11년경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 범어 제니스를 보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비싸더라도 뭔가 피그를 주더라도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을 잘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여기는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옆에서 진짜 초월한 강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안 들어도 그분 스스로가 알아. 여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지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요. 그러면 주변에 분양을 때리는데 비싸게 분양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 범어 W가 12월에 이렇게 분양이 있고요. 굉장히 요거는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앞뒤 따지지 말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러니까 혹은 이제 매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가까지 주고서 할 필요까지는 있냐. 저희 되돌아보니까 수성구 임장 갔을 때 그때가 최고 매수 타이밍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메인 지역에 이제 범어동에는 메인 지역의 분양은 딱 요거. 하나, 두 개. 이게 밖에 없다. 네.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입주가, 보세요. 뭐, 7월에 입주했죠. 벌써 플래티넘. 그죠? 지금 입주입니다. 그죠? 네. 다 입주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자, 그런 의미고, 자, 거기서 이 범어자이와 이제 수성 범어 W는, 그러니까 W의 특징은 현재 좋은 입지를 아직까지는 그래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은 곧 등기를 쳐야 된다. 네. 그래서 큰 돈이 좀 들어간다. 요거 범어자의 특징은 이제 26년 2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벌 수 있다. 대신에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간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빌리브 헤리티지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완전 하이엔드 고급화. 그렇네요. 그래서 126세, 146세대입니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구도심의 느낌인데 완전 마음 먹고 그 신세계죠. 네. 고급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완전 대형 평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두산 리브더 제니스 이런 것보다 더 고급화. 제가 볼 때는 여기만큼 고급화 단지로 뽑은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고급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10몇 억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분양가가 완전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대상에서 조금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이렇게 분양됐던 이런 것들 입주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2천만 원이면 7억 분양가는 근데 주변의 아파트들이 뭐 요 범어센터를 부르지어도 뭐 그 정도 하거든요. 이상 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괜찮죠.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입지의 주상복합 라인들은 다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지금 입주한 것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보다 더 싸네요. 네. 그래서 먼저 입주한 것들이 이제 좀 기존에 먼저 입주하거나 입주가 임박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네. 대신에 큰 돈 들어간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촌역인데 이게 내년에 이렇게 7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죠. 이건 1퍼스고. 네. 이렇게 이제 좀 차례대로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태왕 아너스랑 네. 힐스테이트 만촌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좀 대장급 장지가 그러니까 약간 A급은 우리가 파공가, 그다음에 범어 내거리 쪽 이런 주상복합 라인이고 대구 전체로 보면 A급지의 지역이 맞는데 수성구에서 보면 그래도 난 B급지 정도는 됩니다. 한 1.2군. 네, 아까 그랬잖아요. 하공가, 역세권 이 두 중에 이게 뭐라지 그거? 용호상박 네. 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공가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만촌역에 있는 아파트들 주상복합 라인들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 일대가 보면 범어, 빌리브 범어 요게 요런 거 포함해서 일대가 주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임장했을 때 땅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롯데리아인가 막 비싸게 팔고 여긴가 샀다가 바로 파는데 뭐 엄청 몇 억 단위의 그렇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세대수만 보면 그래도 뭐 거의 한 2,000세대는 안 되겠네. 어쨌든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꽤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고급적으로 주상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네. 2호선. 그래서 이제 하공가도 이 좌측으로 해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네. 네, 분양가가 2,500이면 좀 세긴 하죠. 8억대 이렇게 가니까 그죠? 9억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촌 자이른입니다. 올해 입주를 했고요. 담티역도 사실은 뭐 좋죠. 만촌 화상파크 드림 3차도 꽤나 비쌉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일대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뭐 학원가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또 재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그린코아도 있고 이런 가격들이 좀 쳐주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학원가, 뭐 수성, 뭔가 범어 사동의 대체 학원가입니다. 우리가 뭐 달서구의 월성 쪽도 많이 뽑긴 한데 그나마 범어 사동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학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뭐 대륜중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오송중학교. 그래서 이런 학군지가 좋기 때문에 자이른의 신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9억대 이렇게 가거든요. 뭐 사실은 삼성 그린코아가 최고가가 뭐 한 14억 뭐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면 얘보다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도 브랜드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신축이 그죠? 그래서 9억 그냥 뭐 10억대 이렇게 사서 충분히 10억 이상의 향후 시세 차익도 뭔가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에 저는 이 지역을 그 다음으로 좀 뽑았네요. 여기도 좋습니다. 만촌 삼동도.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성동인데 수성동에 보시면 새 아파트들이 듬성듬성 이제 들어옵니다. 수성 자이른에 24년 11월 그 다음에 수성 샵 오클레어 이것도 이제 올해 10월 이렇게 다들 요게 좀 고분양가였어요. 분양할 때만 해도 그래도 수성구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고분양을 했거든요. 요때 당시에
이제 뭐 다른 타 구에서는 솔직히 뭐 한 1700, 1600대 이렇게 분양했는데 얘는 이제 수성구라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하천뷰 이런 것들도 좀 더불어서 2300이 분양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크게 분양했겠습니까? 얘가 더 늦게 분양했는데 얘는 2000입니다. 200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분양 논란에도 지금도 뭐 다들 좀 해소가 많이 안 됐겠지만은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은 해소될 거고 그렇죠. 시세도 인정받을 거고 주변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래도 인수성구니까. 인수성구. 그런 데 의미가 있죠. 뭐 물론 뭐 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멀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가 이제 다 변할 거니까 이 일대로 밑에 중동까지. 자,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가 이제 중동인데 이 중동 라인이 사실 좀 변화가 좀 많았어요. 예, 분양가도 보시면 뭐 1900대, 1800대 이렇게 저렴했거든요. 예, 요것도 사실 그때 당시로는 뭐 분양가가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서는 1600대, 700대 뭐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단지들이. 근데 요거 단지들은 그나마 그걸 비하면 좀 싸게 분양했다고 그렇네요.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는 좀 외면을 받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대가 요렇게 박스 친 데가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그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입주한 단지도 있고, 지금 이제 입주 예정 단지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수성동이라든지 중동, 파동은 이제 올해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렴하게 조금 상품도 좋은 걸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근데 단순 이렇게만 봐도 이 바로 밑에죠 지금. 네, 바로 밑에. 수성, 대시양, 리버뷰 바로 밑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2천만 원대인데 이때부터는 또 1,000만 원 후반대로 바뀌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기존에 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인프라도 있고 그래도 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도 이 지역을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여기에 가깝다든지 뭐 수성 구민운동장에 있는 뭐 버머 에일린이었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싸죠. 자, 그래서 파동에, 그러니까 중동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반경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권이 좀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입주가 좀 있을 때, 요럴 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금액대가 달라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범어동이라든지 만촌동은 기본 10억대가 이렇게 육박하거나 이미 뚫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이제 솔직히 한 7억대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중동은 좀 수성구, 인수성구를 좀 해보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황금동의 호반 서밋 수성도 뭐 지금에서는 또 가격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24년 6월 입주고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좀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역과에 조금은 가깝더라도 이제 분양가가 확실히 차이 나죠. 그렇네요. 차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도 지금 원래라면 대구가 아직까지도 그런 뭐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3호선까지 좀 뭔가 교통 인프라가 깔려 있는 도시라면 시간이 문제지 차츰차츰 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한 중요성 또 거기에 대한 시세 반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3호선 부산에서 3호선 라인에 사직동에 살았거든요. 3호선 생기기 전에는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했어요. 지하철이 없었으니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하거나 아니면 버스만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호선이 생기니까 지하철을 조금 이용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니까 더 3호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산에서 해운대, 수영구 이게 사실은 원투 펀치였는데 여기서 동래구가 낀 계기가 저는 이제 딱 그 도시철도가 들어온 게 가장 큰 한 수지 않나. 그렇죠. 옛날에 사직동, 동래구 하면 과거부터 우리가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동래구이래 가지고 뭔가 전통은 있었지만은 사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 시세로 뭔가 좀 측정하기는 학군 말고는 뭔가 내스럽게 제가 뭐 초중학교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확 달라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3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산하면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아니겠습니까? 이 넘버 3. 그렇죠. 그게 입지가 확 바뀌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뭐 이런 역세권은 뭐 사실 저는 뭐 분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좋다. 입지는 대신에 가격은 판단해야 된다. 자, 뭐 여기는 이제 파동인데 사실은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렇네요. 근데 뭐 투자로서는 뭐 분양가만 보시더라도 저렴하죠. 그래 되면 맞죠. 5억대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대에서 뭐 6억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만 봐도 확 떨어진다. 대신에 23년, 4년, 5년 분양가 다르죠. 앞으로 여기가 분양되면 내가 여기에
이 돈밖에 없는데 수성구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 파동을 보고 있다면 분양가 보십시오. 네.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좋을 수가 있다. 네. 네. 저는 우선 파동을 지어야 되겠어요. 개인 성향으로. 일단은 네. 이제 수성구에서는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성무. 그다음에 이제 그 천이 흐르는 그런 곳들이 좀 인기가 있는데 네. 이 수성못을 가깝다.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수성못과랑 하늘채에서 도보권으로 지도를 찍어보면 10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운동삼아 수성못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을 갖겠습니다. 자, 동구 가보면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동구도